네, 채용 정보 수집 방법 및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에 조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NCS 채용이라는 형태의 채용 때문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무별로 사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몇만 명이 아니고 삼성그룹 가운데 인사팀 몇 명, 회계팀 몇 명과 같이 직무별로 사람들을 뽑고 있다 보니까 직무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일을 파악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대받는 자격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특히 뭐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라든지 정해진 직무가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사무직이라는 직무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직무별 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내가 잘하는 일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직무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별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직자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직무를 찾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우대 사항들을 보면서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전제가 되셔야 되는 것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직무별로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보신 다음에 채용 공고를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MBTI라든지 디스크 검사라든지 등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하려고 하는 직무와 나의 성격이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들과 내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와 관련된 많은 경험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라든지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을 조금 거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네 가지 과정이란 것은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했던 직무별 준비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를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과정들을 조금은 겪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무에 맞추어서 채용을 준비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무를 선택하는 정보 수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산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과별 정보 가운데 병원행정정보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를 선택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전공을 선택했던 것들도 중요한
방향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학과의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내가 했던 전공과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일들이 직무를 가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선배들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과의 졸업 후 진로라든지 취득 자격증들을 NCS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가운데 이 직무에 도움되는 자격증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 시점에 직무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에 있는 수업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초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NCS라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용어로서 NCS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국가직무능력의 표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별 하는 일들을 구체화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직무별 내가 선택하는 폭들이 굉장히 큰 범위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여기 보시면 대분류로 먼저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하려고 하시는 분야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통합 검색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니면 직무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분류 분야를 찾으셔서 검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 분류 분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획사무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무직을 하시려고 하시면 기획사무 가운데 경영기획, 그 다음에 홍보 광고, 마케팅도 있고요. 그러면 경영기획으로 간다고 하면 경영기획 가운데 기획, 평가로 이렇게 또다시 세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류로 들어가시면 직무별로 하는 일, 그 다음에 직무에 따른 성격,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 등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NCS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가운데도 대기업들 그 다음에 공기업들에서 직무의 표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우대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배운 과목들이 이 직무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들이 조금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그 직무를 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찾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업은 기업별로 직무들이 조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CJ 같은 경우는 제품군에 따라서 직무의 성향들이 NCS 표준에서 조금 더 세 분류로 또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 특성에 따라서 또다시 직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 직무를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찾으시는 것들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나는 막연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 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CS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NCS의 홈페이지에서 정해져 있는 직무 표준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목표 기업이 정해져 있고 직무도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현직자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돼서 했던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저는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오리온의 직무 소개를 간단하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무 소개에 대해서는 고객 상담일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의 회사의 채용과 관련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접수하고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향상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라고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담 처리, 그 다음에 VOC 관리라든지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들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역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채용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웬만한 기업들은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과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하시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과 관련돼서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업을 내가 이 기업을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띄워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원기업이 만약에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에 보면 직무별로 이 일을 합니다. 총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무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팁들이 뭐가 있냐면 동종업계에 있는 직무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채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돼서 매출 순위에 따라서 업계 몇 위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그 업계에 있는 것 가운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타 업종보다는 동종업종에 있는 것들이 조금은 그와 관련된 직무를 파악하시는 데가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유사 정보들을 조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하청업체 아니면 1차 벤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리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없다라고 놓으시지 마시고요. 동종업종의 대기업들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직무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 인터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신입사원들이 저희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요즘에 홍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직무에 대한 정보를 꼭 취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면접이라든지 이력서와 같이 직무 중심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인재상 보고 그 다음에 인재상에서 끝이 나가지고 CEO 이야기 정도 보고 연역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정보는 그런 정보들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기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첫 화면 그 다음에 CEO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R&D 방향 어떤 연구들을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제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깊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수집도 중요하지만 분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신문 스크랩을 하시거나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으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으시는 것에서 끝이 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으셨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문구들은 형광펜으로 끄신다라든지 아니면 기사 요약은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하시고 파악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기업을 지원을 하셨을 때 그 기업에 맞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채용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리오 사이트라는 것을 꼭 아셔야지 됩니다. 알리오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는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시와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하나의 루트에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알리오라는 사이트고요. 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채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경영 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리오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에 즐겨찾기로 해 놓으시면서 끊임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리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턴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근로 정보까지도 전부 다 이 사이트에서 채용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데 꼭 아셔야 된다. 특히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사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즉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남동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 한국기술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정보들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채용 공시, 뭐 채용 공고,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채용 공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채용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공기업이 언제쯤 직원을 뽑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용 정보에 대해서 뭐 언제 등록된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채용 분야라든지 근무지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채용 구분, 뭐 대체 인력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정보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리오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바로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리오 사이트는 꼭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아야 되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괜찮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이 중소기업이 실제로 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뿐만 아니고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의 정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수 중소기업 DB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수 중소기업 DB에 들어가셔 가지고 등록된 기업들이 언제쯤 채용을 하는지도 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정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들,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을 회원사들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들이라든지 사업 성향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서 중견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채용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의 정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즘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크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 같은 경우는 채용 정보와 기업 정보들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채용 정보와 기업 정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두 가지를 찾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다 알기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무수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기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워크넷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가고 싶으면 알리오 이 두 가지 사이트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공공기관 정보 그 다음에 사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넷 사이트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채용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도 존재합니다. 워크넷이 새롭게 변화를 하면서 했던 노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고 같은 데 보면 기업에 대한 내부 현직자들 그 다음에 퇴직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있는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기능까지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DB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대로 땡겨와 가지고 보여주고 공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 꼭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라고 또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업별로 채용 시기라든지 우리 이 회사가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만큼 올렸는지까지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워크넷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요. 조금 도움 되시는 거는 그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을 지키면서 기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워크넷은 채용 정보를 올리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 채용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냐면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임금과 근로자와의 이런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크넷에는 정보를 기업이 올리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워크넷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워크넷 사이트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워크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입니다. 무료다 보니까 채용이 된 다음에도 인사 담당자가 굳이 여기를 사이트를 잘 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워크넷 채용 정보는 조금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깔아 놓으시면서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시거나 할 때 혹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채용이 마감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되는 번거로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플래닉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평판까지도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이트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되겠고,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의 자본금으로 어떤 연역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채용과 관련돼서 언제 이 회사에서 몇 명을 워커넷에 올려가지고 채용을 했다라는 정보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스템으로 들어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찾는 번거로움을 조금은 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그런 사이트들까지도 말씀드린 거는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을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라는 것, 채용에 대한 현황을 까지도 나와 있다는 거 보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산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매출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유동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자산, 그 다음에 자산 총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시기 조금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에 대해서도 언제 채용 정보를 올렸고 몇 명의 인원을 뽑았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떤 인원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의 시즌에 맞춰서 이쯤 되면 이 회사가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 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모집 인원을 몇 명 정도 뽑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보면서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대했었네 라는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이 다 학원에서 알려주던데요, 아니면 언제쯤 뽑는다고 얘기해 주던데요 라고 아름아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일정 확인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모든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을 파악하시고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혹시라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바로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택하는데 조금은 중요한 부분들이 중에 한 가지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괜찮지 않은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돼서 퇴직자들, 현직자들이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플래닛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크넷에 들어가셔도 자플래닛에서 연동되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정보 말고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퇴직자라든지 현직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촌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나 자플래닛 사이트 들어가고 싶은데 형 혹시 글 하나 올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사촌 형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조금 공유받으셔가지고 정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굳이 뭐 자플래닛까지 안 들어가셔도 워크넷에도 자플래닛과 연동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플래닛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조금 좋은 점들은 뭐냐면요. 현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시험 칠 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팁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맹점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당시와 지금의 채용 시스템이 변화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직에 근무하시지 않은 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촌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글을 올리는 경우들도 좀 가끔씩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플래닛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는 사이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맹신하는 사이트로 활용하시는 것은 조금은 가끔씩은 정보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건 아니면 이렇게 하시건 전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셨을 때 저는 최소한 7가지 정도의 항목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 영역이라든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당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전망, 그 다음에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인재상, 그 다음에 기업의 연영 및 CEO의 정보, 재무 현황 및 손익,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최근한 동향들, 이런 것들 정도는 7가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는 과들, 그 다음에 과별로 하고 있는 서비스 시스템들,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비전이라든지 그 병원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파악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기관의 주요 클라이언트들, 어떤 클라이언트 연령대들이 많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은 아니면 기관장은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습을 갔다 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만약 교수님을 통해서 최소한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고 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외우고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가셔야지 면접이라든지 서류를 쓰실 때 지원 동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무난할 수 있습니다. 무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가지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SL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SL그룹 보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그룹 SL,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글로벌 장기 근속을 꿈꾸는 어떤 이런 그룹, 이런 거 마찬가지로 SL에서 많이 홈페이지 들어가셨을 때 많이 쓰는 단어는 무엇이고, 회사 소개뿐만 아니고 회사의 CEO도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그 회사가 가장 꿈꾸는 것들, 같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외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비전을 가진 인재를 뽑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희망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해 주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그 다음에 주요 연역들,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규모와 사업 부분들, 주요 상품들은 무엇이 있고 브랜드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사제도하고 인사채용,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양식을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기업과 관련돼서 묻거나 그 다음에 내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만의 양식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목표 기업을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내용들, 그 다음에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다른 곳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각종 SNS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셔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본인만의 양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회사 정보 수집하는 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심 분야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취업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영어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다시 바뀌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협업을 잘하는 친구들을 기업에서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취업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하고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외동이거나 그 다음에 혼자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혼자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과 같이 회사 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라고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별로도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스코에서 취업 교육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에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 포스코에 있는 기계 설비들이 거의 대부분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전기, 그 다음에 기계, 전자를 세 가지의 경험들이 조금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왜? 포스코에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계와 전자와 전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지식들이 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기계만 잘 다루는 친구들보다는 이런 세 가지를 잘 다루는 친구를 선호합니다라는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업과 관련돼서 기사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 내가 했던 능력 가운데 이런 능력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선호할까라는 것들을 조금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목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만 해 놓으시면 취업하실 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왜? 기존에 있는 이제는 아파트 시장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사라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해외 시장에 나가가지고 해외 발주라든지 수주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더라도 해외 시장 나갈 수 있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채용 시장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신 다음에 가야 되는 시장들이 회사들은
정보로서 신문 기사로서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기업의 뉴스를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홍보 뉴스라든지 홍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치면 그 회사가 문제되고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안 좋은 기사와 좋은 기사들이 섞여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그 기업에 대한 홍보 기사들, 좋은 기사들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을 하는 시점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런 장점으로 어필하고 싶습니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뉴스와 관련된 것들로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 목표 직무가 없으면 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준비하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들은 나는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는 최소한 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갈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조금은 전제가 되셔야 되고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정보라든지 자기계발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 분석과 관련돼서는 저는 전문가들을 조금 의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들이 부족한 것들을 익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면 우리과 친구가 아닌 탑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녹놓고 있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직무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하고 진로 상담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취창업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일자리 센터의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상담, 피드백,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졸업하는 시점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는 이런 인식을 본인 스스로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그 다음에 이런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경험을 향상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학과도 보니까 동아리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들,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들,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방학 때 하는 실습 기회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전공 공부만 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능숙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능숙미를 발휘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도 잘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사설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업무에 조금 도움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한다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전문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뭐 5개명이라고 썼는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이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환상은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여유 두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좀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하시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꼼꼼하게 알아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학 계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토목, 조경, 자동차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류에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을 조금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CS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그 다음에 뭐 병원 행정사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격증 같은 경우는 큐넷을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취득하시는 자격증이 취업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각 행정부처 사이트를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그 다음 물리치료사, 반사선사 이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도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에 맞춰서 학과 특성에 따라서 전문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큐넷 정보라든지 국가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상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나에게 해당되는 자격증들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면 굉장히 취업하시는 데는 전문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 회계, 유통, 외국어 관련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는 것에 들어가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냥 일반 사무직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전산회계라든지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자격증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시험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그 다음에 등록민간자격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등록만 되어 있는 자격증보다는 국가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조금은 취업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아니면 민간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통해가지고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를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체능 계열, 뭐 뷰티 디자인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과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이라든지 직무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디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참여하셔가지고 부딪히면서 취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쌓으시면 준비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참여를 하시면서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이 조금은 반대적이다. 내가
관광, 항공, 호텔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외식 조리 계열인데 너무 내성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본인의 성격들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몬이라든지 알바 천국에 보면 요즘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뚜레쥬르라든지 CJ 계열의 뭐 CGV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취업을 하는데 아니면 조금의 가점을 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도 수집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우대 정책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격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제가 앞에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선배, 후배, 그 다음에 교수님 등 여러분들 인맥을 조금 잘 쌓아 놓으시면요. 그들을 통해서 얻으시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인맥 관리라든지 그리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도록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기업이 높다라고 하시면 그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넷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스펙에 대해서도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정보 끊임없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우대사항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사 서류와 관련돼서는 제가 자소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뭐 맞춤법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 자기소개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소개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쓴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쓸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용 사이트에 워크넷 말고 잡코리아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정보들,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요. 제가 서류 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펙 변환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채용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도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얻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채용 사이트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잡코리아와 비슷한 사람인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잡코리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들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여기 나름의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라는 사이트도 들어가셔가지고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잘 나와 있고요. 채용 공고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나는 준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에듀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듀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맞춤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스펙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격자들 평균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적성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 있는 사이트보다는 에듀스라는 사이트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듀스 들어가시면 합격자 평균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학점과 어떤 부분으로 합격했습니다라는 것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취업 보객이 닥치고 취업, 스펙업, 독하게 취업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지 마시고 팩트 체크하시면서 이런 관련된 사이트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시면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되지만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활용만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검증을 들어가셔야지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채용 사이트만 해도 워크넷 하나를 알면 되지만 몇 가지를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얘기하면서도 기업들 그 워크넷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못 오류가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도 투자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알아봤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신 기사들은 뭐가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 하셨을 때도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참고하고 내가 개선돼야 될 점은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돼서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런 방법들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채용 정보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직무 정보와 관련돼서 나의 정보와 관련돼서 취업 준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시간을 투자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투자한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시기보다는 나도 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채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시면서 취업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